이번 시간에는 우리 9주차에 봤던 중간시험 문제, 중간시험 문제를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도함수 dx분의 dy를 구해라 그랬어요. 첫 번째 문제가 y는 2의 x 곱하기 sin 2x승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함수를 이제 미분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미분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지요. 연쇄 법칙을 한번 쓰면 됩니다. 그래서 dx분의 dy는 우선 지수함수니까 2의 어쩌고 승 이렇게 되어 있죠. 그대로 써주면 돼요. 2의 어쩌고 승. 그런데 어쩌고 하는 값이 있었으니까 연쇄 법칙을 사용합니다. 이걸 다시 한번 미분해서 옆에 곱해주면 되지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이제 미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x 곱하기 sin 2x를 미분해서 옆에 곱해주면 되는데 이걸 미분하려고 보면 x와 sin 2x가 곱해져 있죠. 그럼 이번에는 곱법칙을 쓰시면 됩니다. 교대로 미분해서 더해주면 돼요. x를 미분하면 1이죠. 1 곱하기, 그럼 1은 곱하나만 하니까 안 곱해도 되고요. sin 2x는 그냥 곱해주고, 그래서 1과 sin 2x를 곱했으니까 sin 2x가 됐고요. 플러스, 그 다음 반대로 계산합니다. x는 그냥 곱하고, 이번에는 sin 2x를 미분해 곱해야 되는데, 여기 2x라는 어쩌고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미분할 때도 sin 어쩌고를 미분하는 거죠. 그럼 연쇄 법칙을 또 써야 돼요. 그래서 sin 어쩌고를 미분하면 코사인 어쩌고, 역시 어쩌고라는 값이 있으니까 안쪽 함수가 있으니까 다시 이걸 미분해 곱해줘야 되는데 2x를 미분하면 2가 되죠. 그래서 전체는 이 오른쪽에 미분한 이 함수가 sin 2x 플러스 2x 코사인 2x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전체의 도함수는 이 결과에다가 이렇게 지수함수를 곱해준 이 값이 되지요. 어렵지 않죠? 두 번째, B번. y가 아크텐전트 루트 x-1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미분하려고 보니까 아크텐전트 그 안에 어떤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크텐전트 어쩌고 하는 모양이지요. 자, 그러면 똑같이 미분해 주면 됩니다. 연쇄 법칙 써서 아크텐전트 x를 미분하면 우리 결과를 알고 있어요.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죠. 그러니까 아크텐전트 어쩌고를 미분한 것은 여기 x자리에 어쩌고를 대입해 줘요. 그래서 1 플러스 어쩌고의 제곱분의 1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되죠. 어쩌고라는 파트가 있었으니까 어쩌고라는 파트 이걸 다시 미분해서 곱해줘야 돼요. 그런데 어쩌고는 루트 x-1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우선 왼쪽에 곱해지는 것은 여기 루트를 제곱하면 x-1이죠. 그래서 분모가 1 플러스 x-1이 되고요. 그럼 1-1 없어졌으니까 여긴 x분의 1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루트 어쩌고 하는 게 또 있네요. 우리 루트 x를 미분하면 그건
2루트 x분의 1이죠. 그러니까 루트 어쪽을 미분하면 2루트 어쪽어분의 1 하고 여기에 곱해지는 것이 다시 어쪽은 미분해서 곱해야 되는데 어쪽어가 x-1이니까 이걸 미분한 건 1이에요. 그래서 곱하나 마나죠. 그래서 이걸 미분한 값은 2루트 x-1 분의 1이다. 다 됐죠? 그럼 거기에 x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x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x 루트 x-1 분의 1이다. 예,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2번을 볼게요. 2번은 음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2, 루트 2라는 점에서 곡선 y제곱 곱하기 6 마이너스 x는 x의 3승 이것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랬어요.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주어진 점, 지나가는 점과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알면 식을 구할 수 있죠. 자, 그럼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우선 dx분의 dy, 즉 y'을 계산해야 됩니다. y제곱 곱하기 6 마이너스 x가 x의 3승하고 같으니까 미분해도 같아야 돼요. 그럼 왼쪽을 먼저 미분해 볼게요. y제곱과 6 마이너스 x를 곱해 놓은 거니까 곱법칙 y제곱 하는 것은 어쩌고의 제곱입니다. 미분하면 2y 끝나면 안 되죠. 어쩌고라는 y를 다시 미분해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y'을 곱해야 되고요. 6-x는 그냥 곱하면 되고요. 그 다음 반대로 플러스 y제곱은 그냥 곱하고요. 6-x를 미분해 곱할 텐데 6-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쪽은 마이너스 y제곱이 됐어요. 는 오른쪽은 x의 3승인데 x로 미분할 거니까 그냥 3x의 제곱이죠. 그렇죠? 자, 다 됐으니까 y'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이 값을 넘겨주고요. 그러면 3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고요. 여기 곱해진 2y 6-x 이걸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y'은 2y 곱하기 6-x 분의 3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y'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필요한 접선의 기울기는 y'을 주어진 점에서 계산하면 돼요. 즉 2, 루트 2에서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x에다가 2를 대입하고 y에다가 루트 2를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x에는 2를 대입하고 y에는 루트 2를 대입하고 여기 또 x에 2를 대입하고 y에 루트 2를 대입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분자는 3, 2의 제곱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분모는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6 마이너스 2 그렇죠? 예, 이 값은 4고 2 곱하면 8이고 여기는 4, 3, 12, 2 더하면 14가 되죠. 그렇죠? 8 루트 2분의 14니까 약분하면 4 루트 2분의 7이다.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걸 정리해서 루트 2를 분모 분자에 곱해서 8분의 7 루트 2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이제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점과 기울기를 알지요. 그럼 식은 y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y좌표 그렇죠? 는 기울기 4루트 2분의 7이었어요.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x좌표 그렇죠? 예, x좌표 2고 y좌표는 루트 2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입해 주면 되겠죠? 즉 정리하면 y로 풀어내면 이걸 넘겨서 y는 4루트 2분의 7x 그리고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2 루트 2분의 7 넘어가서 플러스 루트 2. 그렇죠? 예, 이걸 한 번 더 정리하셔도 되고요. 이걸 정리해서 분모분자 루트 2를 곱해서 8분의 7 루트 2x 그리고 이것도 한꺼번에 써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써도 정답 처리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정리하면 이것은 마이너스 2 루트 2분의 7 플러스 2 루트 2분의 여기 2 루트 2를 곱하면 루트 2하고 2 루트 2가 곱해지니까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쓰면 마이너스 2 루트 2분의 3이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루트 2를 또 곱해서 마이너스 4분의 3 루트 2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쪽에 마이너스 4분의 3 루트 2 이렇게 와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3번입니다. 오븐에서 꺼낼 때의 온도가 85도씨인 구운 칠면조를 온도가 22도씨인 방 안에 식탁 위에 놓았다. 30분 후에 칠면조 온도가 65도씨가 되었다면 언제 칠면조 온도가 40도씨일지 구해라 그랬어요. 이건 우리 풀었던 예제, 그 예제를 이렇게 말만 바꿔서 쓴 거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뉴턴의 냉각 법칙을 쓰시면 돼요. 이제 적분을 다 배웠으니까 뉴턴의 냉각 법칙을 가지고 방정식을 유도하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처음에 뉴턴의 냉각 법칙은 어떤 물체의 온도의 변화율, dT분의 dT는 물체의 온도와 그 물체를 둘러싸고 있는 매질의 온도의 차, T-M, 그것에 비례한다 해서 비례상수 K를 곱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구운 칠면조를 온도가 22도가 되는 방에다 놓았으니까 식겠죠. 그렇죠? 해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매질의 온도는 22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쪽은 K 곱하기 T-22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dT분의 dT는 K 곱하기 T-20이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 푸는 방법,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었어요. 이렇게 T-22로 양변을 나눠주고 dT를 양변에 곱해요. 그래서 T-22분의 dT는 KDT 이렇게 만들고요. 같으니까 양쪽을 적분해도 같아요. 인티그럴 T-22분의 dT는 인티그럴 KDT. 그렇죠? 수업 시간에 제가 한번 풀어줬었죠. 자, 그럼 이쪽을 적분하면 이쪽 대문자 T-22는 대문자 T로 미분하면 T-22를 미분하면 1이니까 이건 분모분의 분모의 도함수 모양이지요. 그래서 로그 절대값 T-22, 로그 절대값 분모가 됐고요. 적분상수는 오른쪽에 한꺼번에 몰아서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쪽은 K, 상수니까 T로 적분하면 KT. 이쪽에 있던 적분상수까지 합쳐서 그걸 대문자 A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KT 플러스 A가 됐죠. 그렇죠? 이제 로그를 치웁니다. 그러면 ln이라고 쓴 로그는 자연 로그니까 미수가 2예요. 그래서 절대값 T-22는 하고 풀어내면 2에 KT 플러스 A승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건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A승하고 2의 KT승을 곱한 건데 A가 상수니까 2의 A승도 상수예요. 그 상수를 B라고 옮겨 씁니다. 그렇다면 B 곱하기 2의 KT승. 이제 절대값을 버릴 거예요. 해서 T-22 하고 풀어내면 절대값을 치웠으니까 플러스거나 마이너스 이렇게 붙겠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B2의 KT승. 역시 B가 상수니까 플러스 B도 마이너스 B도 상수.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C라고 표현하면 이 값은 C 곱하기 2의 KT승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도 된다고 했어요. T-22가
C 곱하기 2의 KT승이다. 여기서 시작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여기서 시작해서 이제 조건들을 사용하면 돼요. 칠면조의 초기 온도는 85도였어요. 30분 지나면, 즉 T가 30일 때는 65도가 됐어요. 두 개의 조건을 이용해서 C하고 K를 계산해내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85도, 65도 두 개를 가지고 C하고 K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온도가 40도가 되도록 시간 T를 구하면 되지요. 그렇죠? 그렇게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초기 온도가 85도였으니까 T에다가 0을 대입하면 이 식이 성립해야 돼요. 해서 0을 대입하면 오른쪽은 0승이니까 지수함수는 1이고 상수 C를 곱했으니까 0 대입한 값은 C가 되지요. 그렇다면 이쪽에는 T에다 0 대입하면 초기 온도, 그건 85도라고 했으니까 85-22가 되지요. 그렇죠? 해서 C는 85-22, 즉 63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C에다가 이제 63을 대입하면 우리 식은 T-22는 63, 2의 KT승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건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K가 얼마인가를 구합니다. 그런데 30분 후에 칠면조가 65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T에다가 30을 대입하면 이쪽 대문자 T는 65가 돼야 되죠. 그래서 65-22가 63 곱하기 2의 30K승이 돼야 돼요. 이걸 풀면 됩니다. 그럼 2의 30K승은 63으로 이 값을 나누면 되는데 65에서 22를 뺐으니까 43이죠. 그래서 2의 30K승은 63분의 43이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로그로 표현해요. 30K는 ln 63분의 44, 43 이렇게 되지요. 그렇죠? 그럼 K는 이제 30으로 나눠주면 되지요. 그래서 K는 30분의 1 곱하기 ln 63분의 43이다. 이렇게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C와 K를 다 구한 거지요. 자, 그러면 C와 K를 구했으니까 우리 식을 다시 정리해 봅니다. T-22는 63, 이건 구한 C였고요. 곱하기 2에 여기 K에다가 T를 곱해서 2의 KT승하고 표현됐는데 K가 이렇게 구해졌으니까 KT 하는 것은 여기다가 T를 곱하면 됐죠. 그래서 2의 30분의 T 곱하기 ln 63분의 43 승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수업 시간에 했듯이 30분의 T 하는 건 로그 뒤쪽으로 가서 63분의 43의 승수로 올라갑니다. 30분의 T승. 그러면 E하고 L에는 역함수니까 상쇄되죠. 그렇죠? 해서 63 곱하기 하고 뒤에 남는 부분은 63분의 43의 30분의 T승이죠. 그렇죠? 이렇게 식을 얻었어요. T-22가 이 값하고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40도씨가 되는 시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T에다가 40을 대입하면 돼요. 40-22. 그 값이 이것하고 같아야 되니까 63 곱하기 63분의 43 이것의 30분의 T승. 이제 이걸 T로 풀면 되죠. 그렇죠? 자, 63으로 나눠주면 이쪽에 있는 값 63분의 43의 30분의 T승. 이것은 63분의 40에서 22를 빼면 18이 되죠. 해서 63분의 18이고요. 이제 30분의 T에 대해서 풀려고 하니까 양쪽에 log을 취합니다. 같은 거니까 양쪽에 log을 취해도 같아요. 자연 log을 취할 거고요. 그럼 로그 안쪽에 승수는 로그 밖으로 나가 곱해지니까 왼쪽은 로그를 취하면
30분의 t 곱하기 ln 63분의 43. 오른쪽은 log을 취해서 ln 63분의 18. 됐죠? 그럼 30분의 t는 이걸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30분의 t는 ln 63분의 43 분의 이거 ln 63분의 18. 그러면 t는 거기다가 30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t는 30 곱하기 ln 63분의 43분의 ln 63분의 18 단위는 분이었으니까 이만큼 분이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계산기를 사용 못하게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써도 정답 처리하고요. 근데 참고로 계산기를 사용해서 만약에 근사값을 구한다면 그러면 98.4분 정도 된다. 예, 그런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 4번 풀어볼까요? 삼각형 두 변의 길이가 각각 12m와 15m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변 사이의 각이 2도 per minute 이 비율로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도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숫자로 표현해야 되니까 2도라는 것은 레디안으로 고치면 360도가 2파이예요. 그러니까 1도라는 것은 360분의 2파이, 180분의 파이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2도라는 것은 180분의 2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180분의 2파이, 즉 다시 얘기하면 90분의 파이 이렇게 표현된 거죠. 이걸 수로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변화율은 90분의 파이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여긴 도기 때문에 2도 퍼 미닛의 비율로 증가한다 그랬어요. 고정된 길이를 갖는 두 변 사이의 각이 60도가 되었을 때 이 시점에서 세 번째 변의 길이의 증가율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삼각형을 그려볼게요. 두 변이 하나는 12m, 하나는 15m. 그럼 나머지 한 변은 L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이 사이각이 세타가 있죠. 그때 이 각에 대해서 우리가 각의 변화율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이 변의 변화율을 구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두 변하고 사이각이 주어졌으니까 이 각이 마주보는 이 변에 대해서는 우리가 코사인 제2법칙을 쓰면 됩니다. 그렇죠? 코사인 제2법칙. 예, 우리가 아는 법칙인데 불러볼까요? 이 변의 길이의 제곱은 이것의 제곱 플러스 이것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이거 곱하기 이거 그리고 이 각에 대해서 코사인 이 각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써보면 L제곱은 12의 제곱 플러스 15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2 곱하기 15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 12의 제곱 144고요. 15의 제곱 225입니다. 두 개를 더하면 369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369가 되고요. 여기 이렇게 곱하면 30이니까 12하고 곱하면 360이에요. 해서 정리하면 369 마이너스 360 코사인 세타가 돼요. 그렇죠? L과 세타에 관한 것이 있죠. 그렇다면 관련 비율을 쓰면 됩니다. 같으니까 양쪽 미분해도 같아요. L도 시간 t의 함수, 세타도 t의 함수. 그렇죠? 우리 배웠죠? 예, 둘 다 t의 함수다. 즉 어쩌고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연쇄 법칙을 써야 돼요. 어쩌고의 제곱을 미분하면 이 어쩌고 끝나면 안 되고 어쩌고 미분한 거. 그렇죠? 오른쪽 미분하면 상수는 미분하면 0이니까 사라졌어요. 여기 마이너스 360 곱하고요. 코사인 어쩌고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어쩌고 끝나면 안 되죠. 어쩌고 하는 걸 미분해서 곱해야 돼요. 근데 dt분의 d세타는 여기 2도 per minute 하고 주어졌어요. 2도라는 건데 금방 얘기한 것처럼 레디안으로 고치면 90분의 파이.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360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뀝니다. 사인 세타하고 2도였으니까 2 곱하기 그 다음 레디안으로 바꿔서 180분의 파이 이렇게 됐죠. 그렇죠? 예, 이렇게 정리하면 여기 2니까 4파이 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2L dt분의 dl이 4파이 사인 세타다라는 것까지 계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dt분의 dl로 정리하면 되죠. 예, 나누면 되고요. dt분의 dl은 2L로 나눠서 2L분의 4파이 사인 세타. 그렇죠? 정리하면 L분의 2파이 사인 세타예요. 그렇죠? 그러면 dt분의 dl을 계산하는데, 즉 이 값을 계산하는데 언제 계산할 거냐라는 게 주어졌죠. 세타가 60도가 됐을 때, 예, 그때 계산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세타가 60도가 됐을 때 여기 L이 있으니까 L 하는 값을 계산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세타에는 60도 대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L은 예, 금방 우리 코사인 제2법칙을 써서 계산했죠. L 제곱을 하니까 루트만 씌우면 되고요. 그럼 L은 루트 369 마이너스 360 곱하기 코사인 여기 세타가 60이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60도.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죠. 그럼 360하고 곱하면 여기 180을 뺄 거니까 루트 안에는 189가 남아서 루트 189가 돼요. L의 값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다 됐으니까 계산합니다. dt분의 dl을 세타가 60도일 때 계산해라 그랬는데 dt분의 dl은 L분의 2파이 사인 세타였어요. 그때 세타가 60도다라고 대입을 해주면 L은 세타가 60일 때 루트 189, 세타가 60일 때 사인 60도 계산하면 이 값은 2분의 루트 3. 그렇죠? 그래서 이 약분하면 루트 3 파이가 분자에 남고요. 분모에는 루트 189가 남죠. 그렇죠? 189 3으로 약분되지요. 63이 됩니다. 해서 답은 루트 63분의 파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길이의 단위는 미터였고요. 시간의 단위는 분이었으니까 단위는 미터 퍼 미닛 하고 써주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5번을 풀어볼게요. a가 0일 때 fx 루트 1 마이너스 x라는 함수 이것의 선형 근사식을 구하고 이걸 이용해서 루트 0.9의 근사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선형 근사식을 계산하려고 하면 함수와 선형화가 같다. 예, 이렇게 비슷하다라고 쓰면 되죠. fx와 선형화 lx가 비슷하다. 그렇죠? 그런데 lx라는 것은 a에서 계산해라 그러면 fa 플러스 f'a 곱하기 x 마이너스 a 이렇게 계산이 됐죠. 그러니까 도함수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f가 루트 1 마이너스 x 루트 어쩌고예요. 그걸 미분합니다. 루트 어쩌고를 미분하면 2 루트 어쩌고 분해 끝나면 안 되고 어쩌고를 미분해서 곱해야 되는데 어쩌고가 1 마이너스 x예요. 이걸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지요. 그래서 f'은 2 루트 1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a가 0일 때 구해라 그랬으니까 f0하고 f'0이 필요해요. f0은 여기 주어진 함수 x에다가 0 대입하면 루트 1, 1이지요. f'0은 여기 x에 0을 대입하면 이건 떨어지니까 여기 2분의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2분의 1이지요. 자, 그러면 lx를 구할 수 있습니다. lx는 f0 플러스 f'0 곱하기
x-0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f0은 1이고요. f'0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LX는 1-2분의 1 x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선형 근사식은 이제 주어진 함수 루트 x 1-x 하고 LX 그게 비슷하다라고 놓으면 돼요. 1-2분의 1 x가 비슷하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얻은 선형 근사식을 다시 볼까요? 루트 안에 있는 값을 1-세모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그 값은 1-2분의 1 세모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루트 0.9의 근사값은 이런 모양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1에서 얼마를 뺀 거냐? 그렇죠? 그런데 0.9는 1에서 0.1을 뺀 거죠. 그러니까 세모가 0.1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 세모를 여기에 대입해주면 근사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분의 1 곱하기 세모 이것하고 비슷하다. 됐죠? 2분의 1 하는 건 0.5니까 거기다 0.1을 곱해 놓으면 0.05가 되지요. 1에서 0.05를 빼면 0.95가 되지요. 그렇죠? 해서 근사값은 0.95다. 예,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예, 해서 이렇게 답을 얻었고요. 0.95. 자, 그 다음 6번 풀어보겠습니다. 함수 fx가 x-2 아크텐전트 x다. 이 함수의 임계수를 구하고 임계점의 x좌표라고 배웠지요. 임계수를 구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구간 0부터 루트 3까지 해서 함수 f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임계수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해서 임계수는 그냥 전체에서 다 구하면 되고요. 자, 그럼 임계수라는 것은 임계점의 x좌표인데 임계점은 특이점하고 정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웠죠? 특이점은 미분할 수 없는 곳이니까 f'x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고 정점은 그 미분계수가 0 되는 곳이죠. 둘 다 미분을 해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함수의 식을 미분합니다. x는 미분하면 1이고요. 마이너스 2는 그냥 곱하고요. 아크텐전트 x를 미분하면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죠. 해서 f'x는 1 플러스 x제곱분의 2다. 이렇게 얻어졌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f'을 계산할 수 없는 곳은 없네요. 여기 분모는 1 플러스 x제곱이니까 당연히 0보다 커요. 절대 0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럼 특이점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임계점은 정점만 가지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이점이 없으니까. 그래서 f'x가 0 되는 곳을 찾으면 되고요. f'x가 1 플러스 x제곱분의 2니까 이 값이 0 되려면 1과 이 값이 같아야 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1 플러스 x제곱이 2하고 같으면 되지요. 다시 얘기하면 x제곱이 1과 같으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지요. 그래서 임계수는 1과 마이너스 1 두 개예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그렇죠? 자, 그럼 그 다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주어진 폐 구간에서 f의 최대 최소를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럼 주어진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fx는 이 정의된 그 구간이 0과 루트 3, 양 끝점을 포함하니까 폐 구간에 정의되어 있는데 연속 함수지요. 그렇죠? 다항함수
아크텐전트 둘 다 연속이니까 그 두 함수로 만들어진 fx도 연속입니다. 그렇다면 fx는 폐 구간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네요. 그런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정리를 배웠죠? 그런 함수의 최대 최소는 끝점과 임계점에서 나타난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다고 했어요. 임계점은 주어진 폐 구간, 이 안에 들어가는 것만 가지고 계산해 줘야 돼요. 임계점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런데 폐 구간이 0부터 루트 3까지니까 마이너스 1은 이 안에 못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은 버립니다. 그렇다면 끝점과 임계점 다 합하면 0과 루트 3과 1 이렇게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점에서 함수 값을 계산하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함수 값을 계산해 볼게요. 0에서의 함수 값과 그리고 루트 3에서의 함수 값과 끝점이죠. 그 다음 이 폐 구간 안에 들어가는 임계수는 1밖에 없었으니까 1에서의 함수값 계산하면 돼요. 그렇죠? 0에서의 함수값은 x에 0을 대입하면 0-2 아크텐전트 0. 아크텐전트 0은 0이지요. 그러니까 f0은 0이 됩니다. 루트 3, 루트 3에서의 함수값은 x에 루트 3을 대입하면 루트 3-2 곱하기 아크텐전트 루트 3. 주치 안에서 텐전트 얼마가 루트 3이냐 하는 거니까 60도. 다시 얘기하면 3분의 파이지요. 수로 표현해야 되니까 3분의 파이로 계산해 줘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 전체의 값은 함수값은 루트 3-2 곱하기 3분의 파이니까 루트 3-3분의 2파이. 그렇죠? 파이는 3.1415926 어쩌고 이렇게 나갑니다. 루트 3 하는 것은 1.7 어쩌고 이렇게 나가고요.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이 값은 마이너스 0.362 정도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1에서의 함수값은 x에 1을 대입하면 1-2 곱하기 아크텐전트 1인데 텐전트 얼마가 1이냐? 주치 안에서 4분의 파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1에서의 함수값은 1-2 곱하기 4분의 파이, 즉 1-2분의 파이예요. 역시 파이가 3.1415926 어떻게 하고 나가니까 2로 나눠주면 1.5 얼마 이렇게 돼요. 그래서 1에서 빼주면 마이너스 0.571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0과 마이너스 0.3 얼마와 마이너스 0.5 얼마 이 중에 제일 큰 것이 이 폐 구간에서의 최대값, 제일 작은 것이 이 폐 구간에서의 최소값이지요. 그렇죠? 다 마이너스 부호인데 0만 0이니까 이게 최대값 해서 최대값은 이 구간에서 최대값은 0이고요. 최소값은 이 중에 마이너스 중에 제일 작은 게 이거지요. 그렇죠? 이 값은 계산할 필요 없으니까 계산기 없었으니까 우리 1-2분의 파이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1-2분의 파이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7번 풀어볼게요. 원뿔 모양의 종이컵을 만들어서 3분의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만큼의 물을 담으려고 한다. 최대한 적은 양의 종이를 사용해서 컵을 만들려고 하면 컵의 높이와 밑면의 반지름을 얼마로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물을 담는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원뿔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컵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물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부을 거니까 뚜껑은 없어요. 예, 뚜껑은 없다. 예,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요만큼 원뿔 모양만 가지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원뿔의 높이를 h라고 두고 이 원뿔의 밑면을 만드는 원, 그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둘게요. 그렇다면 이렇게 원뿔 모양의 컵을 만들었을 때 여기 빗변은 여기 직각삼각형이니까 루트 r제곱 플러스 h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종이컵을 만들 때 최대한 적은 양의 종이를 가지고 만들려고 하니까 당연히 사용하는 종이가 제일 적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용하는 종이의 넓이, 그 넓이가 최소가 되게 하면 됩니다. 그럼 우선 이 컵을 이렇게 잘라서 전개를 해봐야 돼요. 이렇게 잘랐다고 할까요? 그렇다면 옆면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 길이는 똑같으니까 루트 r제곱 플러스 h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원이 하나 형성됐는데 잘라서 펼쳤으니까 이만큼 이 부채꼴의 호가 여기 있는 이 원의 둘레지요. 이 원은 반지름이 r이니까 둘레는 2파이 r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호의 길이는 2파이 r입니다. 그때 이 각을 세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부채꼴의 중심각. 그때 그 넓이를 s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s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호는 어떻게 구하나요? 당연히 이 부채꼴의 반지름 역할을 하는 루트 r제곱 플러스 h제곱 이것하고 중심각 세타를 곱하면 이 호의 길이가 되지요. 그래서 이 값이 2파이 r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세타를 이 식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주면 세타는 루트 r제곱 플러스 h제곱분의 2파이 r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됐어요. 세타를 알았으니까, 전개했을 때 세타를 알았으니까 이제 이 원뿔 모양의 이 종이컵, 이것의 부피를 계산할 수 있어요. 이 원뿔의 부피라는 것은 3분의 1 파이 r제곱 h. 원의 넓이의 높이 곱하고 그건 원 기둥의 부피가 될 텐데 뿔의 부피는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곱해주면 돼요. 해서 부피는 3분의 1 파이 r제곱 h. 우리 수업 시간에도 배웠죠. 예제를 통해서. 그렇죠? 그럼 부피가 이렇게 되고 S는 이제 이렇게 전개했을 때 이 부채꼴의 넓이입니다.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이 부채꼴의 반지름의 제곱 거기다가 중심각 세타예요. 2분의 r제곱 세타 이렇게 계산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 반지름 역할을 하는 것은 루트 r제곱 플러스 h제곱 이쪽 변이었으니까 이걸 제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s는 이거 제곱하면 루트 치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루트 r제곱 플러스 h 하는 값에다가 지금 세타를 곱해주면 되는데 세타가 이 값이니까 여기 대신 곱해주면 루트 r제곱 플러스 h제곱에 제곱하고 여기 분모에 루트가 하나 있죠. 그럼 이렇게 하나 약분되지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2하고 2분의 1하고 약분되지요. 그렇죠? 그럼 남는 게 파이 r 그리고 여기 하나 남았으니까 루트 r제곱 플러스 h제곱이 남았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S하고 B를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S를 계산해 보니까 루트가 있어요. 그래서 불편해요. 그러니까 S를 제일 적게 하려고 하면 마찬가지로 S제곱을 제일 적게 해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A라는 값을 S제곱으로 사용할게요. 예, 해서 A라는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S제곱으로. 그래서 S제곱을 최소화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그 종이컵에다가 물을 얼만큼 담을 거냐? 3분의 파이만큼 담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피만큼 물이 담길 테니까 그 부피하고 3분의 파이가 같아지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종이컵의 부피, 즉 원뿔의 부피 3분의 파이 r제곱 h가 거기에 담을 물 부피 3분의 파이하고 같아지면 돼요. 그래서 3분의 파이 약분하면 r제곱 h는 1이 되지요. r제곱 h가 1이니까 r제곱은 h분의 1이라고 바꿀 수가 있지요. 그래서 r제곱을 h분의 1로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 즉 s제곱을 계산을 해봐요. s제곱은 제곱했으니까 루트는 없어지고 파이제곱 r제곱 거기다가 r제곱 플러스 h제곱이 곱해지지요. 그렇죠? 예. 그런데 r제곱은 h분의 1이다라고 했으니까 r제곱을 전부 h분의 1로 바꿀 거예요. 그럼 파이제곱 곱하기 h분의 1 여기도 h분의 1 플러스 h제곱 그렇죠? 이걸 전개해 볼까요? 이렇게 곱해지면 h제곱분의 파이제곱 이렇게 곱해지면 h가 하나 약분될 테니까 파이제곱 곱하기 h 그렇죠? 해서 a라는 함수 즉
이 넓이의 제곱, S제곱은 H로 표현해서 H제곱분의 파이제곱 플러스 파이제곱 H가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최소가 되도록 정해야 되니까 미분에서 0 되는 것을 먼저 찾고 그게 최소인가 아닌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A'이 0 되는 것을 찾아야 돼요. H로 미분할 거예요. H만 가지고 표현했으니까 H제곱분의 파이제곱 미분하면 파이제곱은 상수니까 그냥 곱해주면 되고 H제곱분의 1 하는 것은 H의 마이너스 2승이죠. 미분하면 마이너스 2, H의 마이너스 3승이죠. 해서 마이너스 H 3승분의 2파이 제곱 이렇게 되고 파이 제곱 H는 H로 미분하면 파이 제곱이죠. 이게 0 되는 것을 찾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파이 제곱으로 묶어내면 거기에 1 마이너스 H 3승분의 2가 곱해져서 0이 돼야 돼요. 즉, 이 값이 0 되면 되는 거니까 파이 제곱은 0이 아닌 수고요. 그렇다면 이 H의 3승분의 2가 1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H의 3승이 2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H의 3승이 2가 되는 곳이니까 H를 찾았어요. H는 세제곱근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사이즈 H를 구했어요. 일단은. 그러면 R제곱은 H분의 1이다라고 했으니까 R제곱은 세제곱근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R도 구할 수 있죠. 역시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2분의 1승. 그럼 여기다 또 2분의 1승 할 거니까 3분의 1승에 2분의 1승 하면 6분의 1승. 그렇죠? 그래서 R은 6제곱근 2분의 1이죠. 자, 그러면 이 A'이 0 되는 사이즈가 H가 2의 3분의 1승, 세제곱근 2, R은 2의 6분의 1승분의 1, 6제곱근 2분의 1 이렇게 구해졌는데 그럼 이때 최소가 되는가를 따져볼 거예요. 이계도함수 판정법을 배우셨죠? 그러면 더블 프라임을 계산해 보면 됩니다. 더블 프라임은 여기 한번 미분해 놓은 값을 또 미분하면 돼요. 그렇죠? 이걸 또 미분해 볼까요? 파이 제곱은 상수니까 0으로 떨어질 거고 이쪽 미분한 게 남을 텐데 H 3승분의 1 하는 건 H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미분하면 마이너스 3, H의 마이너스 4승. 거기다가 마이너스 2파이 제곱하고 곱해주면 H의 4승분의 6파이의 제곱 이렇게 되죠. H의 4승 짝수승이니까 당연히 플러스 값이에요. 6파이 제곱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A의 더블 프라임 전체는 플러스예요. 그렇죠? 더블 프라임이 플러스니까 우리는 이계도함수 판정법으로 A는 최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A 프라임 0 되는 곳에서 더블 프라임이 플러스 부호가 나왔다. 그러면 A는 최소값이다. 그렇죠? 근데 A는 S제곱이었으니까 S제곱이 최소가 된다라는 것은 S도 최소다라는 뜻이죠. 다 됐죠? 그렇다면 이제 사이즈가 결정됐죠. 그래서 최소 종이를 사용해서 이 원뿔 모양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거기다 물을 따르려고 하면 그러면 그 높이 H는 세제곱근 2, 밑면의 원의 반지름 R은 6제곱근 2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8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극한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1분의 사인제곱 x. 이 극한을 구해라 그랬어요. 우리 스키즈 시어럼 배웠죠? 압축 정리. 그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인제곱은 당연히 사인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제곱하면 0과 1 사이에 놓여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극한을 하나 알지요. 이걸 치워버리면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x가 무한대로 가면 분모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1은 0으로 가요. 그렇죠? 이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인 제곱이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거기에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을 곱해주면 이렇게 세 곳에 곱해주면 왼쪽은 0이고요. 그렇죠? 예, 이쪽은 이렇게 두 개 곱한 이 함수가 되고요. 오른쪽은 1이니까 그대로 이걸 곱하면 이 함수가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큰 함수의 극한이 크니까 또 극한을 취하면 0의 극한과 이것의 극한과 이것의 극한을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0의 극한은 0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려는 이 극한은 0 이상이고 이 극한 이하다라고 됐는데 이 극한은 금방 계산했어요. 0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이 극한은 0 이상이 되고 0 이하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 수는 0밖에 없죠. 그래서 압축 정리를 사용하니까 우리 이 극한은 0이다라고 답을 낼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극한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 곱하기 ln 1 마이너스 x분의 1 이 극한을 구해라 그랬어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랬으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무한대. ln 하는 것은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그것분의 1은 0으로 가지요. 그렇다면 1에서 빼준 것은 1로 가고 이쪽은 로그 1로 가지요. 로그 1은 0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양은 0 곱하기 무한대꼴입니다. 자, 그럼 우리 로피탈의 정리를 배웠어요. 0 곱하기 무한대꼴은 바로 로피탈의 정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기술이 뭐였어요? 둘 중에 하나를 역수를 취해서 분모에 보내준다. 그럼 어떤 걸 선택할 거냐라는 건데 그렇게 보내서 로피탈 정리를 쓴다는 것은 분모와 분자를 미분한다는 거니까 미분하기 쉬운 걸 선택한다. 그렇죠? 그 뒤집어서 미분할 거니까 x를 뒤집어서 미분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하죠. 그래서 x를 선택해서 x를 역수로 x분의 1로 해서 분모에 갖다 놓으면 원래 주어진 함수하고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극한은 x를 뒤집어서 분모에 보냈어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분의 ln 1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무한대로 가는 걸 뒤집어서 역수를 취해서 분모해 줬으니까 분모에 있는 것은 0으로 가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0분의 0꼴이 만들어진 거죠. 0분의 0꼴이 만들어졌으니까 로피탈의 정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로피탈의 정리 사용해 볼까요? 분모를 미분하면 x분의 1 미분해서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분자를 미분하면 로그 어쩌고니까 로그 안에 있는 값은 분모에 쓰고 그걸 미분해서 분자에 쓸 텐데 1 마이너스 x분의 1을 미분하면 x분의 1 미분한 게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되죠. 그렇다면 x제곱분의 1, x제곱분의 1 약분이 됐죠. 그렇다면 이렇게 곱한 것분에 이렇게 바깥쪽 곱한 거니까 이걸 정리하면 여기 마이너스가 여기 곱해져서 순서를 바꿔서 x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1 이것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이지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 있는 값은 0으로 가요. 그러니까 전체는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1로 간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예, 9번부터 풀어볼까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다음 함수의 도함수 dx분의 dy를 구해라 그랬어요. y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인티그럴 x분의 1부터 4까지 루트 1 플러스 t분의 1 dt.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죠. 그걸 미분해라라고 했으니까 dx분의 d 인티그럴 x분의 1부터 4까지 루트 1 플러스 t분의 1 dt. 그런데 여기 아래쪽에 함수가 있어요. 위에 상수가 있고. 그렇다면 순서 바꾸라고 했죠. 그렇죠? 그 순서를 바꾸면 적분 구간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부호가 바뀌고요. 그래서 인티그럴 4부터 x분의 1까지라고 바꿔놨어요. 됐죠? 그 다음 이제 미분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도 x가 아니고 x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일단 이 함수를 여기 t 자리에다가 대입하고 끝나면 안 되죠? 그걸 미분해서 한 번 더 곱해줘야 된다. 기억나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마이너스 1,
여기다 x분의 1 대입하면 뒤집어서 분의 1이니까 x. 그렇죠? 그리고 여긴 1이고 루트 1 플러스 x. 그리고 이거 미분에 곱하면 되죠. 그렇죠? 정리해 볼까요? 자, 그래서 대입한 거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x분의 1분의 1, t 자리에다가 x분의 1을 대입했어요. 끝나면 안 되고 x분의 1을 미분에 곱해야 되는데 x분의 1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지요. 그렇죠? x분의 1 뒤집은 건 x지요.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x 거기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플러스로 바뀌었고 정리하면 x제곱분의 루트 1 플러스 x 이렇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10번 풀어볼게요. 다음 정적분을 구해라 그랬어요. 첫 번째 거 인티그럴 0부터 루트 3분의 1까지 t 4승 마이너스 1분의 t제곱 마이너스 1 dt 이걸 구해라 그랬습니다. 이 적분을 인티그레이션이란 뜻으로 i라고 써볼까요? 그런데 여기 분모를 보니까 t의 4승 마이너스 1이에요. 인수분해할 수 있죠. t제곱 플러스 1과 t제곱 마이너스 1로 분해가 됩니다. 그렇게 분해하니까 t제곱 마이너스 1은 약분돼서 사라졌어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나면 남는 값은 인티그럴 0부터 루트 3분의 1까지 t제곱 플러스 1분의 1 dt죠. 이건 기본 공식이었죠. 예, 우리 알려주었던 그 25개 공식 중에 하나죠. 촉분하면 바로 아크 텐전트 t예요. 그렇죠? 원시함수 바로 아니까 구간 적용해서 0부터 루트 3분의 1까지. 그럼 t에다가 루트 3분의 1 대입한 값에서 t에 0 대입한 값 빼주면 되는데 아크 텐전트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아크 텐전트 0. 둘 다 아는 값이죠. 텐전트 얼마가 루트 3분의 1이냐? 예, 30도 6분의 파이지요. 텐전트 얼마가 0이냐? 텐전트 0이 0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은 6분의 파이 마이너스 0이니까 답은 6분의 파이다.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인티그럴 1부터 16까지 1 플러스 x의 4분의 3승분의 x의 2분의 1승 dx를 구해라 그랬어요. 이 값을 i라고 둘게요. 지금 제시하는 방법하고 다르게 계산해도 되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이에요. 시한적분을 2번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힌트를 보시면 돼요. 여기 x의 4분의 3승이 있고 여긴 x의 2분의 1승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구간을 보니까 1과 16이 있어요. 그렇죠? 1은 1의 제곱, 16은 4의 제곱 이렇게 생각하면 제곱하는 부분을 치환하면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1은 1의 4승, 16은 2의 4승 이렇게 생각하면 아 그러면 4분의 1승을 치환하면 될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겠지만 어쨌든 아 이거 4승 하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그러면 4분의 1승을 치환해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x의 4분의 1승을 t라고 치환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놓고 미분끼리 같다라고 놓으면 4분의 1승이 있으니까 복잡해지지요. 이런 경우는 4승을 해서 보기 좋게 고쳐놓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쪽을 4승하면 x는 t의 4승이에요. 이제 미분끼리 같다고 놓으면 돼요. x하고 t의 4승이 같으니까 x의 미분 dx와 t의 4승의 미분 4t의 3승 dt가 같아야 돼요. 그렇죠? 해서 dx는 4t의 3승 dt입니다. 자, 그러면 i라는 값을 바꿔볼까요? 예, 이 적분은 인티그럴
이제 범위를 t의 범위로 바꿔줘야 되죠. x가 1부터 가고 있어요. 여기 x가 1이면 t는 4분의 1승 할 거니까 1입니다. 그렇죠? x가 16까지 갔어요. 그러면 16의 4분의 1승 t는 2가 되지요. 그래서 t의 범위가 1부터 2까지 바뀌었고요. 예,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고요. 여기는 x의 4분의 1승을 t라고 놨으니까 4분의 3승은 4분의 1승을 3승한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t의 3승이 있죠. 해서 분모는 1 플러스 t의 3승이고요. 그렇죠? x의 2분의 1승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x의 4분의 1승을 t라고 놨으니까 4분의 1승을 제곱해줘야 2분의 1승이 생겨요. 그래서 이 값은 t제곱이죠. 그렇죠? 해서 t제곱으로 바꿨고요. 그럼 남는 거 dx인데 dx는 여기 4t의 3승 dt예요. 그렇죠?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바꿔서 정리하니까 상수 4는 밖으로 나가고요. 4 곱하기 인티그럴 1부터 2까지 1 플러스 t 3승분의 t제곱 t 3승 곱하면 t의 5승 dt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이게 한 번에 계산은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볼 수는 있는데 여기 t의 5승이 있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 t의 3승의 미분이 t제곱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5승은 t의 3승하고 t의 제곱을 곱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치환하면 되겠구나 하는 걸 아는데 여기 상수가 있으니까 이걸 통째로 치환하는 게 편하다는 것도 눈에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분모 1 플러스 t 3승을 y로 치환하면 이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플러스 t 3승을 y라고 뒀으니까 미분끼리 같아야 돼요. 1 플러스 t 3승의 미분은 3t제곱 dt, y의 미분은 dy. 해서 3t제곱 dt는 dy하고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적분 i를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상수 4가 있었고요. 이 범위는 t의 범위니까 t가 1이면 여기 1 대입합니다. 3승에도 1이고 1 더하면 2니까 y는 2부터 가지요. 그렇죠? t가 2까지 가요. 2를 대입하면 3승하면 8이고 1 더하면 9예요. 그러면 y는 9까지 움직여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분모에 있는 1 플러스 t3승은 통째로 y라고 뒀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t의 5승이 남는데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t제곱 d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t제곱 dt는 3으로 나눠서 3분의 dy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t제곱 dt를 썼으니까 t3승만 남았죠. t3승은 y에서 1을 빼면 되지요. 해서 t3승은 y-1. 그렇죠? 다 바꿨죠? 예, 그럼 정리할까요? 3분의 1 상수니까 밖으로 나가면 3분의 4가 되고요. 그리고 남는 것은 인티그럴 2부터 9까지 y분의 y-1인데 이제 씌워졌죠. y분의 y 1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y분의 1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적분은 1 마이너스 y분의 1의 적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적분을 다 알지요. 3분의 4 그냥 곱하고요. 1 적분하면 y고요. 그렇죠? 여기 y분의 1이 있는데 y의 범위가 2부터 9까지니까 여기 분모가 0 되는 곳은 없습니다. 이 구간에. 그러니까 당연히 연속이고요. 그렇죠? 계산할 수 있고요. y분의 1의 원시함수는 로그 절대값 y지요. 근데 사실은 y가 2부터 9까지 가니까 0보다는 커요. 그래서 이 절대값은 사실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원시함수의 기본 모양은 로그 절대값 y다라는 거였고요. 자, 그러면 3분의 4 곱하기 y 마이너스 로그 절대값 y를 2부터 9까지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y의 9 대입한 값에서 y의 2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3분의 4 곱하기 9 대입하면 9 마이너스 로그 9, 2 대입한 건 2 마이너스 로그 2, 그걸 빼줄 거예요.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예, 이렇게 계산하면 9에서 2 빼면 7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쪽에 있는 값을 계산하면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9인데 이걸 로그의 법칙으로 한꺼번에 쓰면 로그 뒤에 거 9 분의 앞에 거 2 해서 ln 9분의 2다라고 쓸 수 있죠. 그렇죠? 해서 답은 3분의 4 곱하기 7 플러스 ln 9분의 2다.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예, 이렇게 예, 중간 시험 문제를 예, 해설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예, 또 수업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